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새는 진짜 한 개인이 처리해야 될 업무, 이 매뉴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저도 좀 한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뭐 직업적인 실수라면 말실수가 있겠고 또 가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까먹고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주로 많이 하세요? 이게 우리가 조금 뾰족해져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리는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좀 뾰족해질 수 있는 말들은 좀 감춰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게 안 돼요.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싸워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실수는 주님께 내어놓고 또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를 용서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 단아하고 곱고 정돈된 이미지라 그냥 잘못한 거 없이 가도 굉장히 앞서풀 연게 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 황현주 씨 모시고 그녀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봐. 오랜 시간 아나운서로 활동 후 상담가로 새 출발하는 황현주 아나운서. 최근 2, 3년간 1919 유관순, 이프 패밀리 등 기독교 영화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젊은 시절부터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가운데 아나운서로서의 꿈을 이뤘지만 상처와 아픔 끝에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을 믿는 황현주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 화제 집중 MC, 별밤 DJ, 맞다. 뉴스 앵커 뭐 이런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연예계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려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고 싶고 목소리도 귀에 있고 얼굴도 굉장히 낯이 있고 아마 보시면서도 어라? 내 아는 분인데 착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워낙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그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나운서로 활동하신 지는 꽤 되셨어요. 네, 사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요. 우린 경력으로 칩니다. 네. 예.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밀하고 세심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20살 때부터 사실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20살 때 일본 선교 여행 한번 다녀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현장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뭐 20살 때만 한 30개 넘는 나라를 보내주셨는데 와. 방송사도 저는 여행을 시켜주셨어요. 세상에. 네. 자, 어떤 코스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처음에 여수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수라는 곳에 처음 보내질 때는 꿈의 사람 요셉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섬을 제외하고는 최남단이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최남단에 보내주셔서 사실 아나운서 시험 준비한 지 5개월 만에 거기에 가게 됐고 진짜요? 네, 정말 선물같이 여행을 보내주시는 마음으로 갔는데 네. 생방송 화제 집중 MC, 별밤 DJ, 맞다. 뉴스 앵커 뭐 이런 생방송을 3개나 그냥 몰아서 시켜주셔가지고 세상에. 저는 첫 방송부터 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개월 차에? 네. 1년도 아니고 5개월 차에? 어버버버버 난리가 났었죠. 그 방송 듣고 싶다. 그 파일 아직 있나? 찾으면 안 됩니다. 첫 방송 정말 파일은 보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숨소리 들숨 날숨 엉망이구만. 그렇죠. 듣고 싶다. 지금의 이 이미지는 찾아볼 수가 없을 텐데. 네,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가 몇이셨어요? 20대 초반 아니에요? 새내기. 아니죠. 20대 중반이죠. 중반. 네네.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갔으니까. 입사하셨으니까. 네. 야, 진짜 에피소드 많았겠네요. 생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네, 2003년에 그렇게 여수 MBC에서 시작을 하고 8개월 만에 SBS의 기상캐스터로 또 오게 돼서 날씨를 전해드렸었고요. 익숙하죠, 이제 그 모습은. 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CBS에서 또 언론사 공채에 합격을 해서 네.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고 또 1년 동안 공백기가 생겼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고. 네, 허리를 거의 쓸 수가 없는 진짜요? 누워있거나 또는 서 있기만 해야 되는 그 1년의 공백기를 끝내고 아이고야. 네, 인생이 다 멈춘 것 같았던 첫 번째 그 암흑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YTN 경력 공채에 들어가게 돼서 아나운서로 또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와, 네. 진짜 많이 다니셨네요. 이렇게 그 공채만 한 4번을 합격시켜주셨고요. 이후부터는 또 스카웃을 해주셔서 야. SBS 기상캐스터 할 때 경제부장이셨던 네. 분께서 SBS 경제 채널 CNBC 개국할 때 네, 대표가 되셔가지고 와. 이제 스카웃 제의를 해주셨죠. 이게 기상캐스터를 하시다가 이 경제 채널에 스카웃을 한다는 건 이분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까지를 보셨다는 거거든요. 네, YTN에서 뉴스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 내공이 있는 거죠. 또. 네, 뉴욕 증시 끝나는 시간부터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생방을 3시간 동안 경제 뉴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와서 할 수 있겠냐. 맞아. 그래서 증시 뉴스도 하셨고 제가 보니까 그 기상캐스터 하실 때도 유독 눈이 갔던 게 뭔가 장악력이 좀 남다른 느낌. 그런가요? 확실히 그 푸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뭐 공채 4번 합격의 힘이면 이거는 스카웃 10번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공채가 얼마나 경쟁률이 높은데요, 또 심지어. 저 언론사 공채가 쉽지 않은데 그럼요. 그렇게 준비도 잘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와. 사용을 해주셨고 그것에 참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야, 그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넘사벽이네요. 그런데 네. 참 많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머리 위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머리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하면 다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참 교만하게 살게 됐던 어떻게 보면 에이, 교만은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네. 저도 지금 또 시간이 주어지면 교만할 자신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눌러주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 교만할 틈을 안 주시는 것도 사랑이구나. 왜냐면 틈만 나면 교만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눈부신 전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이게 그 선물이 몇 개냐. 멈추지 않았던 게요. 네. SBS, CNBC 경제뉴스 계속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 바뀌면서 남들은 프리랜서가 되면 뭔가 돈을 더 벌고 방송을 많이 그렇죠. 하고자 네.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 지도 교수님의 눈총을 좀 피하느라 네, 일을 좀 줄이게 됐는데 그 와중에도 다시 YTN에서 불러주셔서 과학 뉴스, 과학 토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 세상에. 네, 최근까지는 제가 한 번도 입사해보지 않은 회사에서 네. KBS 홀에서 녹화하는 와. 그 청춘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네, 알죠. 딜라이브라는 채널에서 했었는데 와. 거의 한 3년 가까이 드레스를 입고 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시켜보시네. 네, 정말 그죠? 다양한 것들을 기회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안 산 드레스를 3년 입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선물이죠. 그렇죠. 공주처럼 사신 거죠? 정말 음악도 감사한 시간인데 네,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선물같이 코로나라서 지금 멈춰 있긴 한데 딱 작년 여름까지 녹화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렇게 막 맹활약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조금 뜸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외국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활동을 안 하시고 접으셨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특히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뭐 박사를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우연찮게 관심을 갖고 저는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필요하죠. 네, 계속 일하다 보면 뭔가 듣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 청소년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사회복지대학원에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점점 이제 과정이
어려워지면서는 교수님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권하셨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처음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언젠가 해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시기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건강은 아니었고요. 네네. 제 인생의 두 번째 암흑기라고 해야 될까요? 몇 네. 살 때였는데요, 그때가? 나이는 35? 35세 네. 두 번째 암흑기라. 네,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늦게 하셨네요, 진짜. 네, 결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결혼 생활이 정말 짜잔하고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저도 준비가 잘 안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뭐 결혼은 누구나 처음 해보니까 그렇겠지만 아내로서도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맞이했던 결혼은 저는 그랬어요. 사실 그 결혼도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한테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 욕구가 네. 너무 강한. 인정욕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인정합니다. 인정욕을. 너무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도 사실 뭐 많은 아나운서들이 재벌가의 시집을 간다는 또는 네. 아무튼 엄청 넉넉한 집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혐오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그냥 뭔가 자기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러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했고 그 나름의 철학이 너무 완고하셨구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만났던 배우자가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님 자녀였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믿음은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교사님 집안이니까 뭐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네,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폭력은 치료를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상담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폭력 자체는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워낙 커지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 결혼 전부터 이 사회복지를 공부한 지 한 1년쯤 되는 1년 내내 하필 가족 청소년 상담 치료 전공인 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정 폭력을 전공하신 교수님 밑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가정 폭력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걸 계속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며 그냥 마음을 쓸어내리며 읽었었는데 이게 제 일이 되니까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학교도 떠나겠다라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저는 이것만 읽으면 토가 나와서 그럴 수 있죠. 도무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체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너무 이상하니 있는 대로 다 얘기해라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교수님께 말씀드리기 전날이 아마 가장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뭐 목을 조르고 죽으라고 입과 코를 막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교수님을 이제 찾아갔었던 거여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뭐 하고 있었냐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별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생명이 위태로우니 그렇죠. 떠나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판단이 잘 쓰지 않아요. 안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고 내 남편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교수님께서 가정폭력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한 10년 가까이 애를 쓰셔서 그 만드는 데 일조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 가정폭력 특별법조차 뭐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아버지를 2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응수하고 그 안에 정말 많은 그 감정적인 이 변화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증오심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경찰의 반응이 싸늘해요. 이게 가족의 이제 구성원이고 네가 딸인데 어떻게 아빠를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죠. 이런 어떤 나라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그런 프로토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신고하는 가족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혼났어요. 저 훈계 당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빠를 잘 이렇게 타일러서 안 하게 해야지 경찰서에다가 넘기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나이가 아빠랑 비슷한 분이 저를 혼내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만정이 떨어져서 신고를 안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해를 해요. 네.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면서 가정폭력의 현 주소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멀어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요. 그 당사자셨다니까 네. 아마 저도 저는 3번을 타인에 의한 신고를 받고 만류했고요.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4번째 정말 이젠 안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신고를 했고 주거지 퇴거 명령부터 이제 별거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하려면요. 또 신고를 하고 나서 새벽 6시까지 조서를 써야 됐어요. 정말. 네, 쉽지 않은. 피해자인데 네. 피해자인데 목격자처럼 네, 정말 신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나왔는데 새벽 별이 이제 지고 해가 뜨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괴로운 거 있죠. 2번, 3번 상처를 더 받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주거지 퇴거 명령이나 접근 금지도 한 달밖에 안 돼요. 또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공포. 네. 저는 그 공포가 가장 인간을 좀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신고를 했던 건 그 사람을 정말 퇴출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폭력 특별법상 강제로 6개월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정말 상담. 네.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돕고 싶었군요. 네,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상담을 권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아무튼 별거 기간이 그래서 바로 이혼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상담을 권했고 같이 뭔가 하기를 원했지만 한 번 왔다 도망가고 두 번 왔다 도망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3년 정도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또 하필. 또 하필. 거기에서 저의 죄가 무엇일까? 저의 잘못이 무엇일까를 계속 바라보면서 저에게 있었던 그 교만했던 것들, 이 가정조차 완전한 가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에게 정말 그렇게 따뜻한 아내가 되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거의 한 3년을 보내게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회개는 물론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어떤 이유도 폭력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부족한 아내든 아니면 뭐 어려서 뭐 내 감정 표출을 서툴게 하든 그 어떠한 이유도 폭력의 정당화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죠. 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3년의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답이기 때문에 보여주셨지 뭐 심판과 비판이 목적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맞아요. 네. 많이 이렇게 폭력에 노출된 여성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지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에 갔는데 수요일 예배에 한 목자님이 나와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기는 서울대를 나왔고 남편도 서울대를 나왔고 심지어 자기는 장관집 딸이고 뭐 없는 게 없고 뭐 학벌이며 물질이며 명예며 없는 것이 없는 집안인데 나는 남편에게 늘 폭력을 당하며 살았다. 아, 진짜. 근데 또 그분의 고백이 더 황당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고백이었는데, 워낙 자기가 완벽한 집안에, 정말 완벽한 학벌에, 뭐, 삶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았지만, 근데 그분도 워낙 교만을 쌓고 또 쌓고 살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이 나를 어떻게 해도 바뀌질 않으니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 교회를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진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테러가 이유가 있어. 네가 무언가를 당했을 땐 그럴 이유가 있어. 그거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 그럼요. 얘기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게 그런가? 다는 아니었고.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저한테 이제 아픈 사람한테 이게 꽂혀가지고 그렇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정말 너무 교만을 쌓고 쌓다 보니 하나님이 말로도 이길 수 없는 유대인 교육 받아서요. 말로도 이길 수 없는,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나라고 이제 자기가 골랐으면서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저를 자책하고 움츠러들고 아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럼. 일부분은 조금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움츠러들고 신고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은 하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그럼요. 쟁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럼 절대 아니에요. 진짜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님도 극복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이 있죠. 사람이 살아오면서 왜 교만의 그 각질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별결로 1대1로 깎아주시지 누구 보내가지고 이렇게 후려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당한 시련과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교육 과정은 별개입니다. 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님도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그 교련할 수 그러니까 조련사라고 그래야 돼? 훈련 교관 그런 교관을 보내시진 않습니다. 단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감사와 가까워졌을 때 그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연단의 과정이었을 거야라고 느끼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마음이니까 네. 그거는 그죠? 그건 땡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실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4년 차 되던 첫 봄, 네. 1월, 봄이 되기 전이죠. 겨울에 결혼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지켜야 할 가정과 지키지 않아도 될 가정이 있는데 현주 씨네 가정은 답이 없다. 이혼을 하시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교회를 폭파하고 싶었어요. 진짜. 왜냐면 3년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뭐라는 거지? 그렇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내가 3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이런 생각.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시든가. 그렇지. 네. 그래서 교회를 한 달 안 나갔죠. 그랬다가 그것조차 저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너무 아프다. 결혼조차 놓지 않으려고 하는 너는 항상 완벽한 삶을 산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그것조차 너의 교만이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도 너의 교만이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혼을 3년 반 만에 하게 됐고요. 너무 아프다. 네, 그 와중에 사실 쉼터 청소년들을 상담하러 다녔었어요. 그 쉼터 청소년들이 정선희 씨처럼 네. 한 친구는
아빠를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쉼터에 있는 친구들 자체가 워낙 폭력을 경험하고 도망 와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복수하겠다. 아빠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달라. 막 토로하며 얘기하는데 저도 신고를 해보긴 했잖아요. 이 아픔이 뭔지 알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 두 자매는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아빠한테 성폭력을 당해서 와 있는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항상 불안해요. 이 아이들을 계속 저희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을 해왔고요. 나의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애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애들을 돌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버티고 견뎠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공식이 참 싫은데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공식은 언제나 옳은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를 만났을 땐 사실 내게 보이니까 도망을 가고 싶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설계를 해놓으셔가지고 상처를 본데 도망을 못 가겠네. 왜냐하면 얼마나 아플지가 보여.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상처가 없었으면 저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정말 이거는 뭐 인간이 아무리 기계를 돌려봤자 답이 안 나오는 하나님의 공식인데 지금 말씀을 듣는데 완벽하게 그 사람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시겠구나.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코스지만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가슴 아픈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할 수 있게 됐구나. 네, 저는 그거를 제 경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네. 또 네, 오랜만에 봤네요. 네, 한 중학생 친구는 엄마가 너무 때려서 여자인데 집 앞에서 도망을 쳤고 지금 쉼터에 살고 있는데 학교 앞으로 엄마가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찾아오는 게 무서운. 너무 무섭지. 근데 가족이 찾아오는 게 무서운 그 심정을 너무 무섭죠. 네, 저도 알기 때문에 그냥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는 사실 탈북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사회복지를 시작했던 건데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저에게 지도 교수님께서 네가 방송을 했으니 방송계가 지금 심각하다. 특히 연예계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보면 어떻겠냐라고 권해주셔서 네, 박사 논문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연예계 쪽에 네. 이제 심리 상담을 네. 완전히 전폭적으로 네. 집중하시기로. 네, 연예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논문이 아예 주제가 그거군요. 네네네. 근데 진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이 속해 있는 수많은 어떤 영향력 있는 다른 영혼들도 함께 일으켜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옆에서. 네. 예. 같이 하시죠. 저요? 네. 저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제가 삶으로 체험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아는 것들이 있지만 그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감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기엔 제가 논리가 약해요.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다듬어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기질이. 하나님은 기질 따라 또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되게 많이 용기를 내셨겠다. 정말 싫었을 텐데 이런 얘기하기. 근데 좀 더 큰 뜻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아픔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누군가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때 그때 어디든 나가야지라는 그래서 이 모습조차 또 완전하고 싶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금이 환영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아르지. 네, 근데
여기서 C채널에서 전화가 오고 이 전화를 하와이에서 받았어요. 네. 하와이 코나에 북한 관련 복음 통일 전문 컨퍼런스를 진행하러 갔는데 이 코로나에 거기에 가 있는 것도 세상에. 신기하고 네. 코나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말로는 엄청 들었지만 처음 가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겠다고 오는 DTS 그 자리에서 그 행사가 5일 동안 열리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이야.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거절을 못했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정선희 씨가 MC라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주여. 이 프로그램 같이 하자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까지였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시고 완벽한 삶을 살고 박사도 받으시고 이런 분이 상담하는 게 무슨 은혜가 될까. 그럼요. 제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하나님 용기를 주셨어요. 용사 영으로 일어나서 아멘. 고백하자. 얘기를 하고 정말 아픈 사람들을 제가 품을 수 있는 이유 너무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이제는 더 쓰러져 계시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든 살아나셔야 된다. 그리고 같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도 같이 살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아멘. 나가자. 네,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을 강하게 넣어주셨다고 전 믿는 게 그 마음 아니면 안 나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그렇게 드러내기도 싫고 그리고 또 이제는 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되길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세간의 관심이 그쪽으로 또 흐트러질까 봐 네. 되게 조심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네. 어떤 얘기는 거르고 어떤 얘기는 해야지라는 그게 안 마음을 되더라고. 먹었는데 네. 정말 결단을 하고 작가님이랑 통화한 이후에 기도를 하면서 그냥 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아멘. 얘기하겠다. 하나님이 AS 다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보호하실 거라 믿고 네, 정말 네. 강하게 인을 쳐주실 거라 전 믿고 제가 어디 그렇게 가지 않고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 꼭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한테 내가 있었잖아. 저 사람에게도 내가 너한테 가득 가고 싶어 라는데 눈물 또 철철 흘리는 거야. 에이 진짜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가고. 근데 저는 좀 저의 결대로 하나님께서 접근을 해주셨다면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는 모범생 장녀 같은 느낌. 아빠가 너는 믿는다. 나는 완전 철부지 둘째 딸. 그래서 딱 보면서 되게 배우고 싶은 게 많이 느껴져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성장해야 될 텐데 성장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되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짧은 만남이. 겸손함까지 진짜, 제가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아니 정말 네. 그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의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또 그게 결이 맞아야 돼요. 공부하는 그 결이 맞는 분이야 이분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은 또 달리 이게 긍휼함과는 또 다른 어떤 뭐 제도적 문제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던가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바뀌던가요? 사실 아까도 고백했지만 네.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실제 제가 겪을 때는 빨리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적으로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아니면 못 가더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맡으신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내고 또 일을 또 해내다 보면은 언젠간 좀 가깝게 마주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주 바르고 곧은 걸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잘 가고 계시는 그 발걸음이 느껴져요.
그 연예계에 이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현주 박사님을 필두로, 박사님이야 벌써부터. 박사님을 필두로 진짜 많은 분들이 연예계의 건강을, 이게 미디어의 건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소속사가 갖고 있는 PD가 지향하는 그 그림들을 제대로 세워주신다면 그걸 접하는 많은 분들의 삶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택하신 그 교육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은 게 뭐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소개가 되긴 그래요? 했었는데 네, 제가 알고 이미 싶어요. 논문을 쓰기 전에 많은 다른 대상이 한 10부류의 대상이 이미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박사 논문을 앞에 선배들이 많이 쓰셨는데 땡큐 소리 러브예요. 정말 쉬운 건데 우리가 진짜 가족 안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들끼리도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어. 땡큐까지는 돼. 고마워. 소리가 안 돼. 네, 소리도 안 되고요. 땡큐도 진정한 땡큐를 하기 시작하라고 하면 못해요, 사람이. 그렇죠. 오글거린다고 네, 그러죠. 정말 진짜로 왜 고마운지를 알기 시작하는 단계가 잠깐 30초만 눈 감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는 그냥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 그렇죠. 친구, 지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시작하게 하면 이렇게 고마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대체 뭘 해줬지? 미안함이 절로 나오는 거죠. 야, 존재에 대해서 고마워하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안 해?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네. 저는 진짜 엄마 생각했거든요, 지금. 근데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저도 이렇게- 사실 그래요. 지금 부모님과 살고 요새 있는데 부쩍 싸워요, 진짜. 네, 어머니랑 진짜 왜 엄마는 소리를 안 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분인데 그렇네요. 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사실은 뭐가 있나. 미안함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데 진짜 사랑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하고 있잖아, 내가 사랑. 맞아. 이렇게 강요하는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색을 내요, 저는. 잘 듣고 있다가 그걸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까지 이 프로그램을 뭐 10주에서 15주가량 진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관계가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시작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그 문을 두드리기까지가 되게 겁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조금 상담을 받으러 오는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네, 시작하세요. 제가 방송 전에 드리는 말씀이랑 똑같네요. 진짜 상담을 해서 뭔가 어떤 큰 걸 얻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담 가도 부담스럽고요. 상담을 받으러 가서도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어 없어를 계산하느라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더 문을 두드리기가 힘든데 상담을 그냥 놀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뭐 하고 놀아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그것만으로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연 것만으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긴 보면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딱히 뭐를 답을 얘기하시진 않고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자기가 정리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저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네. 콜입니다. 와우.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연단을 시킬까? 왜 허락하셨을까? 노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왜 결제 서류에 예스를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말. 근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뭐 해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느낌으로 그냥 긍휼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오롯이 볼 수 있게 된 것, 예, 그리고 좀 더 그 삶으로 들어가서 주의 깊게 보게 된 것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예, 가끔은 내 삶을 채워주기도 하고 똑같은 걸 맞아요. 셨던 정말 거죠? 너무 100% 200% 공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팠고 힘들었지만 이걸 듣고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럼요,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준비시키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구글 맵에서도 너무나 세밀한 그 것들을 보고 그 지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맵은 얼마나 놀라운 맵인지 그럼요. 지금도 사실은 기대가 돼요. 앞으로 대체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정말.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 청소년 상담 치료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시작했는데 이런 일을 버리실 줄은 몰랐지만 네. 예, 그리고 그렇죠. 탈북자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그래서 우선 그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연예인 상담 플러스 연예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저는 상담을 하고 싶어요. 연예인들을 받쳐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그 정신세계는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가족들에 대한 요즘 연예인 네. 가족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져서 아마 네. 진짜 깊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이라는 게 한 번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네. 자존감과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실 일이 진짜 많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 2년을 지나면서 이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불안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몽땅 다 맡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방송에서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네, 가시겠다고. 같이. 그럼요, 네. 그럼요. 네. 함께 우리가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이 함께 가면서 연예인들을 살리고 또 네. 연예인들이 일어나서 소외계층을 살리고 탈북자라든지 네. 정말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고 그쵸.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을 같이 일으키는 이런 일들에 같이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고. 살리고 살리고로 가죠. 네. 그럼요, 그럼요. 아, 지금 제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도거든요. 네. 그 사랑이 저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느끼시죠? 네, 뭐든 네.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사랑하시면. 네. 기도 제목은 확실하게 그건가요? 아니면 뭐 부수적으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네.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님의 인생을 건 기도 제목이 요즘 뚜렷하게 하나 있다면 그거 우리 중보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뜻을, 내 꿈을 이뤄달라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저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꾸시는 꿈이 뭔지 내 꿈만 생각했네. 아, 감사드려요. 진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 가지 더 있다면 아까 탈북자들한테 관심이 많다고 네. 했는데 탈북자들을 위한 그런 치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위한 방송도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서 자, 추상미 감독 연결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추상미 감독이 이 품은 그 꿈이 탈북자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고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 주파수가 열려 있거든요. 네, 예. 아마 저 그렇게 해서 쓰시려나 봐요. 연결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그 비전도 하나님께서 다 쓰실 거라 전 믿어요. 안 네. 쓰시는 게 없더라고요. 네, 예.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났을 때는 한 걸음 더 또 나아가서 또 그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때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힐링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